안녕하십니까. 사주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강의 정역학 정유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량남자 사주 7번 재성혼잡의 제다신약인 사주. 이게 재성혼잡의 제다신약인 사주, 이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한방 있는 사람이에요. 한방. 이런 사람들이 운을 잘 타고 자기가 노력하고 잘만 엮어지냐 그러면은 흔히 하는 말 있죠. 3년에 3대가 먹고 살 것을 버려볼 수가 있어.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재성혼잡의 제다신약이니까 자기 뭐 일하기 싫고 재성혼자니까 통밥은 무진해. 촉이 좋단 말입니다. 제가 있으면은 10년 전에 사람들은 비트코인 몰랐을 때 이런 경우는 먹다가 장갑으로 잘못하면 다 날아가 버린 거거든. 운이 풀리면서 옛날에 뭐 10만 원짜리가 지금 1억 돼 버렸잖아요. 10몇 년 전에.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어요. 제다신약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 사주가 어쩌면 안 좋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매몰되면 안 돼. 그런 구조인데 어찌 됐든 간에 재가 많잖아. 혼잡이고 여자 인연이 많아. 여자 및 재성의 욕심도 많다. 한 여자에 만족하며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팔자다. 이거 남자 입장에서 무시하기 좋은 팔자네. 아주 부럽구만. 식상이 발달하고 관성마저 없으면, 식상이 발달하고 관성마저 없으면이라는 말은 병어가 있는데 식상이면 무, 기, 미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토가 많다 이거. 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식상이 많으니까 살림살이 바빠. 여기저기 간섭을 해. 부지런해. 근데 관성이 없어. 임수나 개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병화가 끝까지 설치기로만 해볼지 자기를 정확하게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안 해야 돼 라는 거. 재가 많으면 판단력도 좋고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에? 재성혼잡의 제다신약이니까 열심히 무엇을 해. 촉이 좋아. 그런데 너무 가버리는 거야. 너무 통제가 안 돼서. 통제가 안 돼서 여기저기 너무 가버리니까 여자들한테 그물을 치는 거야. 그물 쳐가지고 관성마저 없으면 남봉꾼이 될 수 있고 끼 있는 남자의 전형이다. 이거 무지하게 좋구만. 지금 얘기하면서도 막 만들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 현실이니 경제적인 관념이 뛰어나 내가 한번 좋아할 때는 잘 챙기고 잘 놀고 즐기고 잘 놀고 즐겁게 지낼 수가 있어. 쟤는 결과고 열매고 즐겁게 노는 거야. 그리고 운이 따르면 큰 돈을 벌 수도 있다. 이거 제일 좋다. 아주 따봉.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 제다신약이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돈을 촉이 있으니까 이 큰 돈을 왕창 벌고 나서 그것이 먼저고, 이거 1번. 그 다음에 이 남봉꾼도 대화불고 잘 놀고 막 즐겁게 지내보고 건강 챙기고 하면 그 다봉이네. 아따 이거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무튼 그런 얘기예요. 병화가 있어요. 신금 재성이죠. 유금 재성이고 재성이죠. 다 재성이야. 어찌 됐든 간에 식상이 전부 다 봐봐요. 이 식상들이 전부 다 금으로 다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힘이 신금 여기에 아주 빡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질정을 못하는 거지. 내가 밑에 부인을 깔고 있어. 이것은 이제 일지의가 있는 게 부인이거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다른 데 투출된 여자도 쟤도 부인으로 첩이 요즘에 첩이 있나 첩은 아니고 여자친구로 해석을 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 그러면은 이 병화 입장에서는 여기 경술이라는 나한테 가까이 붙어있는 여자가 있어요. 그럼 부인이겠죠. 가까이 있으니까 부인이 있어. 근데 부인은 괴강에다가 듬직하니 그게 경술이니까 경술하고 있는 거야. 재미가 별로 없어. 이 병이 저기 멀리 이제 또 A는 병신이 합이네 합. 그리고 신윤에 아주 이쁠 거 아닙니까? 자기 부인은 경술,
여기는 힘유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이거 둘이 관계는 여기는 본부인이죠. 여기는 첩이라고 치고요. 옛날로 치고. 그러면 이거 둘이 간에는 겁제 간이니까 둘이 아주 쫙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 신이잖아. 신이니까 내가 모든 여자의 사건을 시작한 놈이 나야. 신지고 영마니까. 그러면서 이 신이 신술, 신유술 이렇게 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겁제 관계에 있지만은 속으로 들어가니까 세 명이서 방합이 돼 있네. 그리고 여기는 술이니까 여기는 조절자란 말이에요. 조절자. 회장 같은 느낌. 병신은 천방지축. 응? 여기는 예쁜 여시. 이거 희한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 구조예요. 재성 혼잡의 제다신약인 사주. 이거 골치 아프잖아. 이런 사주라고 하면 아니 부인 입장에서 머리꼬 터져버리지. 저 인간 확 먹구덩이를 다 지져 뜯어버리지. 불량 남자 사주의 구조. 이제 사주가 어떠한 구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근데 또 운이랄지 다른 또 글자들의 역학관계 때문에 거의 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많이 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번 보게요. 첫 번째, 무재성인 사주. 재성이라 했을 때는 재성은 남자 입장이잖아요. 남자. 돈이고 여자고 판단력이고 결정력이에요. 어떤 상황에 대한 장악력이에요. 이 장악력이 강제로 지배한다고 한다는 거 좀 달라. 상황을 통밥을 딱 재고 이렇게 돌아가네? 하면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통밥이 좋은 거야. 재성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여자는 아니고 돈까지만 기겠죠? 남자는 여자까지 포함되고요. 그래서 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무재성인 사주는 여자가 없기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거나 여자 및 금전 인연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목표감이 부족하고 뒷심이 없다. 이게 애들한테는 그 공부를 시킬 때 목표를 지어줘야 돼. 목표. 재성이 많은 애들. 목표를 지어주는데 네가 공부를 하는데 1등 하면은 그런 식 말고 네가 뭘 하면은 축구공을 사주겠다. 이런 거. 공부가 목표가 아니고 얘는 축구공이 목표야. 쟤는 노는 거기 때문에 축구공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버리는 거야. 꼬셔서 그렇게 공부시키는 거예요. 욕심은 있으나 쉽게 돈을 모을 줄 모르고 실제로 현실성이 없다.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통밥이 없는 거예요. 악착 같거나 끈질기지도 못하며 여자도 확실하게 책임을 지지 못하고 여자 금전을 오래 지켜내는 능력이 부족하다. 재성이 극을 당하거나 치매를 받는 거예요. 다른 비견과 합의된 사주. 재성이 극을 당했으니까 내 돈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재성이 비견과 합의돼 버렸으면 내 돈이 다른 사람한테 합의돼서 가버렸거나 아니면은 내 여자가 다른 여자하고 쎄쎄쎄를 해버리는 거야. 자, 사람이라고 그랬을 때는 사람을 나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여자가 비견과 합의돼 버리면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인 경우는 돈이 이제 운에서 왔다 이거입니다. 내가 100을 번다고 생각했는데 비견과 합의돼 버렸기 때문에 내가 40밖에 못 가져가고 상대방이 60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없다가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 어떤 구조든지 제가 왔다 하냐, 쟤는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그걸 다 자기 것을 못 만들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자나 금전이 다른 비견에게 극을 받거나 여자가 다른 남자 합을 바람난다니까요. 뺏길 수도 있다. 여자는 건강도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여자가 제가 극을 받아버리니까. 심하면은 자기 사주 속에 여자를 극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사주가. 여자를 폭력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경금이 있어요.
인목은 재죠. 유금이 인육 원진하면서 극을 하잖아요. 원진을 치면서 극을 하는 거야. 이 자리는 일지의 자리는 자기의 배우자 궁인데 배우자 궁에 제대로 인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회에서 극을 하면서 원진을 치니까 상당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비겁이 이 겁재가 쳐버렸지 않습니까? 내 안방을 쳐버린 거예요. 이것 자체가 나거든요. 나를 치는 거야. 내 돈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월간에 을목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가 부인 자리가 명확해요. 부인을 얘기를 할 때는 이 자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투출이 되고 이 다른 자리에가 재가 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돈으로도 읽어주고 자기의 여자라도 읽어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을경합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을경합을 해버리는 거야. 이걸 해석을 하면은 내 마누라가 밖에 돈 벌러 나갔어. 놀러 나갔든지 사회활동으로 갔든지 등산을 갔더니만은 남자들이 많은 데네 어떤 멀쩡한 놈하고 합을 해버렸어. 그럼 나도 이제 합을 하고 있잖아요. 이 여자가 양쪽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합을 해버렸다 이 말이요. 일종의 안 좋은 구조 중에 하나죠. 여기서 만약에 운에서 정화가 와버린다 할지 병화가 온다 할지 이런 경우가 되냐 그러면은 이게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순수히 내 죄로서 내가 죄를 이제 취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 때는 이런 구조가 있구나까지 생각을 해야지 사주 전체를 갖고 논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사주를 전체를 풀 때는 이게 전체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지금 가정 상황이랄지 사회 관계랄지 이런 것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운이 이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구나. 오히려 이것이 안 좋은 곳이 전화 이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확 매몰돼 가지고 원매 이러네 하고 막 그러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 번째, 일지 배우자궁에 충이 된 사주. 일지 배우자궁이 병신이 있어요. 이런 경우예요. 자, 좀 더 읽어볼게요. 대운이나 세운에서 일지를 중첩적으로 충하는 시기에 상당히 위험한 부부 위기가 있어요. 배우자와 그런 경우에 뭐 어떤 상황이 직장일이랄지 무슨 일로 떨어져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세운이 인연이거나 대운이 진년이거나 그러면은 이게 같이 오히려 또 목방을 짜버리잖아요. 임모진 방합을 짜버려가지고 목방이 돼가지고 완전히 자기 배우자 궁을 신금을 아작을 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부관계가 위험하고 부인한테 사고 수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대운이 진이 자기 사주에 이렇게 묘가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합하냐 그러면은 여기 장성여가 있잖아요. 이게 묘가 자기 사주 속에가 오는 해가 진이라고 하면은 임묘진하고 신자진 합 이렇게 되겠죠. 사주 구조에 따라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는데 그건 처치하고 일단 목방을 짜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리고 궁합을 볼 때 배우자 궁에 이렇게 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배우자 궁끼리 충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배우자 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색깔 따로 해서. 자기 사주는 신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묘가 여갈다 가정해보게요. 지금 묘신 기문을 치고 있어요. 자기 사주에. 형제가 나고 복잡해. 근데 자기 부인을 만남으로써 인신충 하면서 자기 일지를 때리면서 기문이 풀어지는 상황이 돼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 상황은 바꿔지는 거예요. 일단 충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일지충을 대면은 안 좋다 이거예요. 월지가 충이 되면 이게 부모자리잖아요. 이게 부모 반대나 또 사회궁이잖아요. 나에 가까운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는 나에 가까운 사회예요.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떨어져 살아야 될 수가 있어요. 일시지가 충이 되면 내가 만약에 인이 있어가지고 일시지가 인신충을 하면 여기는 순전히 내 가족이거든요. 여기는 부모, 형제, 사회
여기는 바뀌고, 여기는 순전히 내 궁인데 나하고 충이 되면은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 사적인 문제로 복잡할 수가 있어. 자식들을 일찍이 대보내버려야 된다 이 말이요. 설령 일지를 충한다 하더라도 원매 내 사주가 막 내 배우자 공하고 옆에 일시지하고 충을 해버려갖고 나 죽겠네 하면 안 돼. 도 보고 상대방하고 배우자 궁합도 보고 그런 것들이 풀어지는 상황들이 전개된단 말입니다. 네 번째, 일지 배우자 궁에 원진 양인이 있는 사주. 원진살은 처음에는 좋아 죽고 못 살다가 점점 서로에게 불만이 생기고 이게 커지면 서로 원망하게 되고 나중에는 원수처럼 저집까지 하게 된다 라는 것이 도돌이표야. 이게 뭔 얘기냐면은 아까 좋아한다 이게 있었죠. 싫어한다 이게 있었잖아요. 두 개가 있어. 근데 원진이랄지 기문 관계가 되면은 좋아서 죽고 못 살다가 또 오래 붙어 있으면은 아이고 저 인간 보기 싫어.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요게 반복되는 거야. 일상적인 우리 사람들로 얘기를 하면은 지방에서 신랑이 근무를 하는 중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왔어. 반가워하고 왔어. 금요일 날 아주 미치고 못 살아. 그러다가 토요일 날 저녁 되면서부터 아이고 피곤하다 저 인간 빨리 안 가놨잖아. 오전에 가버려. 월, 화, 수요일쯤 되면은 또 자기 언제 와 보고 싶다 또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또 오면은 또 죽자 살자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양인이 배우자 궁에 있는 것은 여자가 힘을 못 쓰거나 제명에 살기 어렵다. 이게 뭐냐면은 병 오잖아요. 병 온데 축이면은 축고 원진 기문 탕화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삐끗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 사주 속에 또 있잖아요. 근데 배우자 그 일지가 축이 있다 치자고요. 그러면은 축, 탕화 원진 기문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사가 있잖아요. 사하고 이 배우자 궁에 뭔 글씨가 있냐에 따라서 같이 요게 합을 해버려. 그러니까 자기 사주에는 사가 있는데 배우자는 축이 있어. 그러면 나하고 이렇게 둘이 치면은 원진 기문이잖아요. 탕화까지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만약에 유가 시지에 있었다 치자고요. 그러면은 사유, 축 이렇게 합의되고 원진 기문이 같이 안 먹혀져. 어떤 경우는 이 오를 가지고 인호수로 합으로 가버리면은 원진 기문이 풀어져 버려. 근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다른 강의에 다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양인이 배우자 궁에 있는 경우 병 양인이야. 그러니까는 이 왕지에서 열나 센 놈이잖아요. 자기 자체가 배우자 궁을 떠나서 자기 자체가 세단 얘기예요. 근데 사까지 있어. 사오미 국을 이루면서 화국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다 못 받쳐주는 거야. 못 받쳐줘.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다 받쳐주면 여자가 병나버려. 그러면은 이혼 같은 걸 떠나서 못 붙어주니까 저 인간 어디 가서 좀 놀다 왔으면 쓰겠다.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양인의 기운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혼은 안 할 것인데 저 인간이 뭐 이런 느낌이에요. 불량남자 사주 구조 5번째. 비겁이 중중한데 식상이 없거나 관성이 없는 사주. 관성이 없다면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과정생략, 바로 재성을 반강제적으로 겁탈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병화, 정화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비겁이 중중한데 식상이 없거나 관성이 없는 경우. 식상이 이제 토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무토라고 가정할게요. 이제 관성은 이음수로 가정해보게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식상은 어떤 행위를 하는데 과정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 없어. 근데 재가 있어요, 재가. 재는 결론이란 말입니다. 결론. 여자는 식상적인 거, 남자는 재적이에요. 기본적으로. 결론만. 그러니까 관이 없으니까 내가 통제가 안 되고, 물이 있어야지 불을 끌 거 아닙니까? 이 뻗친 것들을 못하고, 식상이 없으니까 과정이 없이 재를 보고는 바로 달라들어. 그러면은 과정 생략하고 재성을 겁탈하고 반강제적인 그 얘기고, 관성이 없다면 남을 배려하지 못한다는 것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자 입장에서 이런 사주의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최악의 운이거나 재생살의 무인성 사주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정화, 개수. 이거 진짜 재생살이에요. 개수. 평관이, 그래서 이거 정화 일간 입장에서 제가 이제 경금이라고 하면 금생수, 아이 해갖고 재생살 하잖아요. 이런 사주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인성이 없어. 간목이랄지, 을목이 없어. 그러면은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돌아가서 내가 사랑을 받을 거인데, 그냥 내가 두드러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주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차하면은 비겁이 중중한데 식상이 없거나 관성이 없는 사주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서로 잘만 여전히 하면서. 자, 비겁이 중중한데 정화, 병화, 사화, 오화. 이렇게 중중한데 이것은 식상을 내가 일부러 넣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고 그냥 경금이랄지 있어버리면은 힘 뻗쳐가지고 다 같이 달라들잖아요. 궁극정제 상황이 가는 거예요. 여기가 구조가 여가 경금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서 병호 일간의 정사인 시시해가지고 무진여가 있잖아요. 이 애들이 힘이 뻗친 이 애들이 요리 바로 안 가고 일이 가지 않습니까? 일이. 우리 다 같이 힘합해서 일하자 해갖고 일을 무진만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내는 거야. 결론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주거든요. 비겁이 중중했을 때 식상이 잘 유기돼갖고 있으면은 오히려 비겁이 중중하면은 재가 없는 것이 더 귀격입니다. 불량남자 사주 6번째. 인성이 많고 식재관이 약한 사주. 인성은 생각, 학문이니 자격증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현실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 삶 속에서 심리는 생각, 오직 생각, 헛생각. 편인은 특히. 그러면서 정인이 있고 편인이 있어요. 헛생각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그냥 순수, 얌체. 생각. 그러면서 인성이기 때문에 인성이 시작해서 이 본인에게 본인이 병하냐 그러면은 인성은 목이잖아요. 목생각 하잖아요. 인성이 나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사랑해줘. 나만 이뻐해줘. 그러면서 오해도 많고 생각도 많아. 자기를 좀 안 챙겨주면 삐지비리. 그러면서 마마보이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학문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극을 파고들었을 때는 정말로 이름을 석자 날릴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 같은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사랑과 인정만 받고 싶고 아무리 남들이 줘도 만족을 못하는 성향이며 마마보이 왕자병인 사주다. 인다도식이란 말이 병화 입장에서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무토가 있다 가정해보자고요. 이것은 식상이죠. 이것은 행동이란 말입니다. 재는 행동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거 둘 다 아웃풋이에요. 여기는 인성은 인풋이에요. 이 목이 토를 극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톡을 극해버리니까 그
토는 행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행위를 하는데 그걸 극해버렸다 이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이것을 할까 말까 생각이 많아가지고 안 해. 이불 속에서 계속 행위는 안 하고 헛생각만 하는 거야. 설거지를 지금 빨리 해버려야 되는데 안 하고 여기서 꼭 이렇게 돌리고 있어. 그래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제약을 시키니까 인바도식이라는 것이 게으르다. 근데 인성이 많잖아. 인성은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다지 막 사요. 가만히 앉아서 안다지 막 사는 거예요. 아는 것은 많은데 제대로 써먹질 못한다. 생각만 있고 행위를 안 하잖아요. 백수로 갈 가능성이 많은 사주구조다. 남자 얘기예요. 여자분들 잘 판단하세요. 그리고 직장만 다니면 관이 설에서 회사가 망하거나 부실해진다. 이제 병화가 있어. 인성이 간목을목. 이 사람이 관이 없어. 사주에 관이 없어. 관이 있으면 관인상생 가면서 또 할 거인데 너무나 인성이 많으니까 그분은 직장을 들어갔다 이거예요. 직장은 여기서 관이잖아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이 직장의 기운이 이 사람한테 일이 설 돼버려. 설. 그리고 직장이 관이 쫙 몰려가 버리니까 이게 축소되는 거야. 이 직장에 다니면은 이상하니 그 업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공장 같은 거 하는 사람들도 사람 채용할 때 이게 딱 보시고 사주 풀지는 몰라 그냥 딱 보냐고 뭐 인성이 엄청 많아요. 관은 없어. 자기 회사 들어와서 일도 별로 안 하고 남들한테 일 안 하면서 자기를 인정 안 해준다 그러고 생각만 많아가지고 배 깔고 써가지고 아차하면 노동청에다가 뭐 넣어가지고 회사 골 때리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여기에 병인이잖아요. 병화가 있어. 근데 여기가 인성. 인묘진 해버리니까 이것은 인성국이 돼버렸잖아요. 이 자가 있어. 갑자잖아요. 자는 인묘진 여기 목국 되어버렸지. 여기도 목이지 하니까 자가 관이 힘을 쓰겠냐고 쫙 벌려버리지. 자는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관이 설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사주구조상 모두가 나한테 뭘 주니까 주기만 바라는 거야. 주기만. 여기서 인묘진인데 여기가 만약에 무토라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관을 쫙 빨아가지고 이 목국이 요거 다 목방이에요. 목방이 이 식상을 아주 작살을 내불잖아요. 자기가 할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야. 이럴 때 금운이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경신이랄지. 신유대운에 경신, 신유대운의 경신. 그래갖고 이제 이 금국을 형성해갖고 딱 들어온다 이거야. 여기는 자기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는 더 셉니다. 세운 대운이 더 센 거예요. 여기는 금목 상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때 목을 그냥 갖다가 쓱 꼼짝 마 하고 나서 식상이 살아나겠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되냐.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얘가 헤매버려요. 남들이 자기 이뻐해 주다가 갑자기 자기를 손절한 느낌이야. 정신적으로 멘붕이 와갖고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8번 불량 남자 사주구조. 상관경관이 된 사주. 상관경관이 된 사주는 크게 봤을 때는 실력자거나 그러니까 독립운동하거나 꼴통이거나 그런 거예요. 사회의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한 사람이야. 이 사회가 나름대로 사회 정의가 있어. 이게 지금 잘못됐어. 객관적으로 잘못됐으면은 식상을 가진 사람이 식상이 관을 보고 있는 사람. 이게 경관이에요. 견관을 하는 거야. 식상이 관을 쳐버리잖아요. 여기 병화라고 하면은 식상은 토잖아요. 관은 수잖아요. 그러니까 토국수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구조인데
사회가 잘못됐다, 이거 사회 정의가 잘못됐다 했을 때, 이 상관경관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데모도 하고, 안주부대처럼 이통모빌도 가서 쏴불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근데 이게 이제 조그만한 일이다. 동네에서, 그러면은 동네 개가 지나가면서 이 전봇대에다 오줌을 쫙 쌌는데 이놈의 개가 잘못됐다고 그 개하고 같이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개가 왈왈 하냐 그러면 두도 왈왈 하면서. 그게 이제 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상관경관의 마음. 상관경관하면 아주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이 상관경관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신랑이 있어요. 이 여자의 마음에 신랑이 뒤져버려라. 이건 아니잖아요. 이 신랑이 잘 됐으면 쓰겠어. 나는 마음이 신랑이 잘 됐으면 쓰겠어. 그 잘 됐으면 쓰겠다는 마음이 자기는 잘 됐으면 쓰겠습니다. 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고 조그맣게 말을 한다 그러는데 상대방이 듣기에는 잘 됐으면 쓰겠어.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 남자 개피곤하지. 신랑을 잘 되게끔 하려고 잔소리를 했는데 신랑이 돌아버려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야. 기도 못 피고. 이런 느낌이다 이거예요. 상관경관의 사주. 주변 분위기를 늘 바로 잡아야 할 상황들로 상대방과 자진, 시비, 구설이 생긴다. 동네 개하고도 싸운다 그러잖아요. 자신은 잘못된 관을 발로 잡으려는 마음이니 정의를 불러짓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 거야. 다듬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나무 입장에서는 나를 죽이고 있는 거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개 피곤하다 이 말이에요. 개 피곤하다. 자신이 상관경관하는 행위는 나름 이유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명분을 만들어. 다 잘 되려고 너희들 잘 되라고 한 것이지 그것이요. 당신이 잘 되라고 한 거이지. 자기가 스스로 명분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 불만이 생겨 한 직장에 오래 다닐 수가 없다.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시비를 털어. 커피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마시고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데 어떤 놈이 바쁘다고 어디 옆에다 놔두고 갔냐 그러면 그것을 걔가 놔뒀니 어쩌냐 하면서 그걸 치워라 어쩌라 하면서 이제 머리꼴이 아파요. 그래서 시비가 잦다. 그런데 이 상관경관을 안 좋다라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상관경관된 사주가 간목이 있어. 여기가 경금이 있어. 여기가 정화가 있어. 이건 상관이잖아요. 정화가. 간목 입장에서 이게 상관이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연이 있겠죠, 이제 이렇게. 이 사회가 이제 경금이니까 사회가 폭군이 있는 거야. 사회가 부도덕한 게 있는 거야. 내가 상관이잖아요. 내 말발로, 내 실력으로. 식상은 나로부터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는 행위고, 쟤는 결과잖아.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가는 거니까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이것을 갖다 조져버리잖아요. 이런 구조가 변호사랄지 그런 사람들의 사주가 이런 구조예요. 전체적으로 이 구도를 다 봐야 된다. 아무튼 멋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선아입니다.